한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온화하실 거예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마지막에 포그바와의 어떤 길들이기 문제. 그게 옛날에 바르셀로나 시절 통역 출시 때부터 시작이 돼서요. 예전 그 코칭 스텝의 일환으로 무리뉴가 있을 때하고는 선수 길들이는 문화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지금. 네네. 근데 이제 요즘은 주장 얘기도 잘 안 듣고 감독 얘기도 잘 안 듣고 젊은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성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도 내 왜 얘기 잘 안 듣잖아. 이 얘기 하실 줄 알아요. 지금 웃으면서 원래 안 듣고 장지현 의원 아빠 말씀도 잘 안 듣고. 어쨌든 나는 나다. 나는 그쵸? 장지현이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 간에 애들. 계속 거쳤을 거예요. 지금 조세 무리뉴 감독도 최근에 본인이 선수 길들이는 차원이 냉온탕을 이렇게 오가면서 갑자기 배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선수를 이렇게 자극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너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심어줘서 경기장 안에 표출시켜는 스타일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포그바 같은 경우는 그게 전혀 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어떤 뭐 팀으로 만들어가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을 보면은 첫 시즌 16-17 시즌에는 일단 공수 밸런스를 제일 중요하시게 여겨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전부터 젊었을 때 감독일 때는 점유율에 대한 얘기와 전환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감독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빅클럽으로 옮겨가면서 그다음부터는 중앙에서의 어떤 밸런스 유지 그 선수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됐어요. 포르투 시절 뭐 이럴 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맨유에 와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줄 미드필더가 없다. 당시에 펠라인이 뭐 에레라, 캐리 은퇴 안 했을 때니까 포그바 이런 선수도 있었는데 중심을 잡아줄 미드필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첫 시즌에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최전방의 원톱이 질라탄 선수를 중요로 했었는데 질라탄 선수가 예전에 비해서 전환이나 여러 가지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두 번째 시즌에 마티치 데려와 달라. 또 루카쿠 사달라. 사줬어요. 그 해에 그래서 2등을 했죠. 마티치 중심으로 놓고 그 전 시즌에도 뭐 4-2-3-1 쓰다가 4-3-3을 병행하는 구조였지만 4-3-3 비율이 좀 높아지고 하면서 4-2-3-1을 같이 병행하는 그러면서 측면 윙 포워드들에게는 좀 빠른 전환을 요구를 했는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는 세 번째 시즌도 그랬지만 세 번째 시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이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 자체는 일단은 아무리 효율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경기마다 그 팀에 대해서 약점을 좀 공략하려는 시도를 해도 그래도 점유율이 기본은 돼 있어요. 네. 근데 수비 쪽에서 너무 미스가 많은 거예요. 빌드업에서 일단 미스가 많고 실책이 많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언론 플레이가 내 책임이 아니다. 이건 선수가 문제다. 수비진들의 클래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지금 이렇게 실책이 나오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계속 언론 플레이하면서 예전에는 선수 탓을 잘 안 했어요. 무리뉴 감독이. 책임은 다 감독에게 있다. 선수에게 잘못이 있다. 이런 이유였는데 바뀌었죠. 스타일들이. 선수 탓을 하고 뭐 하고.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도 토트넘 와서 분명히 이제 아마 핵심 체계에서 자기가 중심을 잡고 뭐 해야 될 선수들은 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에릭 다이어 같은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딱 고정을 시키면서 플레이 중심을 잡아놓고 중앙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밸런스를 좀 잡아주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한테는 왼쪽 윙포드의 역습을 요구할 거고 케인에게는 이제 원톱 역할을 수행을 하게 할 거고 로셀소나 라멜라 같은 왼발잡이들에게는 예전에 마타가 했던 롤 오른쪽 윙포드 겸 중앙지향적인 그런 움직임과 박스투박스 연계를 바랄 거고 은돈벨레에게는 또 중앙에 같이 서지만 다이어랑 박스투박스를 바랄 거예요. 오른쪽에는 뭐 포이트가 됐던 오리에가 됐던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 그쪽으로 오버랩하는 그런 공격적인 걸 바랄 건데 문제는 한 의원님이 우려했던 거 부분도 저도 같이 맨유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게임을 했지만 실책이 나오고 토트넘도 막상 그렇게 썼는데 다이어가 미스가 많고 센터백이나 특히 측면 풀백의 역량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예전보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압박이 드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미스가 많은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막판 시즌에 있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미스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 중요했던 B클럽과의 경기 마지막 맨유 시즌 때가 B클럽 경기 때 그래서 약간 3백 변형 3백이죠. 5백이 됐다가 4백이 됐다가
그런 식으로도 변형된 것까지도 해보면서 승부를 뒀는데 막판에 경질된 경기가 리버풀 경기고 그 전에 토트넘이었나요? 그 빅 경기에서 다 못 이기고 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기에서도 아 이제 무리뉴는 안 되는구나. 맞춤형 전술도 힘들구나라고 해서 무리뉴의 한계성이 노출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한유님이 우려한 대로 나와버리면 실책도 많아지고 근데 온화해지겠죠. 예전보다는 아 선수가 문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리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팬들이 가뜩이나 그렇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분란을 일으킨다 무리뉴 감독이 그럼 바로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무리뉴를 나오는 버리고 그러게 왜 포체티노를 쫓았어 그렇게 그렇죠. 된다니까요. 근데 무리뉴의 성격은 승부욕도 강한 감독이지만 누가 뭐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그렇죠. 감독이에요. 자기가 원래 다짐했던 거랑 다르게 팍팍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면 한영님이 우려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딱 했더니 조각이 잘 맞춰지고 팀이 조금 살아나고 이기는 경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역시 무리뉴 그러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2월 달 경기가 많잖아요. 12월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토트넘이 왜 그러냐면 토트넘이란 구단은 유럽 대항전 진출 이제 해야 돼요. 지금 적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을 못 내면 유럽 대항전에 심지어 유로파리그까지도 못 가버리면 상당히 심각해져요. 팀 자체가 그럼 완전 예전 그 한차 안 좋은 그러한 또 시기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12월 달에 팬들로부터의 어떤 평가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승률도 올려야 되고 그러면서 4위권 진입 최소한 6위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실히 확보를 해놔야 된다. 거기에 손흥민 선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뭐 지금 영국의 많은 또 언론들이 무리뉴가 어떤 라인업을 쓰든지 간에 두 명의 선수에 대한 중용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 두 명이 누구냐? 해리 케인과 손흥민입니다.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이거는 뭐 무리뉴 감독이 어떤 전술, 어떤 포메이션, 어떤 라인업을 가동하는지에 상관없이 그 둘의 입지는 지금 굳건하다. 그리고 이 둘이 있어야 결국은 이 토트넘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무리뉴도 지금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입지에는 뭐 당분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다들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걱정은 뭐 저는 뭐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좋은 시나리오가 있고 또 최악으로 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 알더베이럴트, 베르통원, 에릭센 이 선수들을 무리뉴 감독이 과연 초반부터 제대로 설득해서 다시 열심히 뛰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 압박에 휘둘리면서 실수가 많이 나오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자면은 역시 무리뉴 감독은 또 베테랑 이미 이제 완성된 또 스타들 이런 또 선수들을 좋아하는 성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수비진도 웬만하면 알더베이럴트 선수와 베르통원 선수가 잘 띄워주는 거를 무리뉴 감독도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른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두 선수가 그런데 동기부여가 달라져야죠. 근데 무리뉴 감독이 과연 그걸 시킬 수 있냐.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뭐 여러 문제들이 최근 산적해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가장 상식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는 에릭센 선수가 토트넘에서는 이른바 창조자, 크리에이터거든요. 토트넘에 정말 많은 득점 찬스를 여태까지 정말 꾸준히 만들어 왔던 가장 중심이 에릭센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에릭센 선수가 벌써 이게 폼과 정신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토트넘 자체의 지금 득점 기회 창출이라든가 실제 득점력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보낼 때 내보내더라도 에릭센을 일단 갖고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이 선수도 뭔가 좀 설득을 해서 좀 잘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손흥민 선수와 해리 케인 선수도 이 에릭센 선수 덕을 또 좀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여태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 레알 마드리드 때도 외질 선수가 그때 이제 외질 선수의 거의 커리어 하이 어시스트를 레알에서 찍었었거든요. 그런데 플레이메이커 재능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또 무리뉴 감독이 잘 활용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에릭센이 지금 이 무리뉴의 토트넘호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선수를 다시 살려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라멜라라든가 로셀소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과 에릭센이 제공할 수 있는 건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더베이럴트, 베르통원, 에릭센 이 선수들을 뭔가 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무리뉴 감독이 이거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쨌든 초반에는 최대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제 첫 선을 보이는 무리뉴의 토트넘이 첫 선을 보이는 경기는 바로
바로 11월 23일 웨스트햄 원정 경기가 예정돼 있거든요. 23일이요? 네. 제 생일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경로로 뭐 선물도 보내주시고 해주세요. 어쨌든 무리뉴의 토트넘이 어떻게 그 선을 보이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